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직원들이 이제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는 그 토지를 구매한다던가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취하였다는 사실로 그렇죠.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 이 도대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을지, 처벌이나 받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실현한 수익들을 환수가 가능할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번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보면은 저는 사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치평가를 최대한 덜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보자면 사실 그 LH의 직원들이 본인 명의 또는 이제 본인의 차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미 적발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회사 내부에서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한 것 같은데 수년 동안 뭐 보상 업무나 내지는 그런 것들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사실 추측으로는 그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직전에 정말 좋은 타이밍에 토지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결과적으로는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직 팩트 체크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팩트가 아니라 약간 가치 판단, 뭐 실제로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의심이 들 수는 있는데 또 지금은 그런 사실관계들이 우후죽순 추측에 기반한 사실관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인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상부 기관에서 어떤 이제 지시가 하달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위험하죠.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사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방향이 너무 정해지는 모습이 저는 보여요. 근데 이제 넘어가서 그럼 이 사람들 어떤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부패방지법, 또 하나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공주택특별법. 도대체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부패방지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그 둘 다 걸리는 건 맞는데 그 규제하는 행위 자체가 조금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뭐가 다르냐면 일단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인지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이때 이제 성립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규정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형사법의 기본이 되는 형법상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비슷한 기조의 행위를 처벌하는 이제 규정이죠. 그렇죠. 비슷하죠. 아무래도 법률 규정상 양형을 봤을 때는 좀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으로 보이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하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요. 징역도 선고할 수 있고 함께 벌금형도 같이 병과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범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자기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얘기는 없고 그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거래실명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목적 외의 이용. 그랬을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여기에는 병과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이런 데 직원들이 임무에 위배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자기가 내부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는 임무에 위배해서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배임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LH 직원들한테 재산을 뺏어올 수 있느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변론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패방지법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몰수하고 추징이 뭐가 다르냐면
그 몰수는 물건 자체를 뺏는 게 몰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몰수를 하는 것은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인해서 얻은 물건. 네.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추징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음. 하나 그냥 여담인데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식 명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그 자문위원인데. 아 그런. 그게 김장훈헌법이잖아. 아 그래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해서 자문을 나갈 테니까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를 본다면은 반갑게 인사 한번.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